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꽃샘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요. 또 찬바람에 체감온도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요. 출근길 공기 꽤 차가울 것으로 보입니다. 좀 따뜻한 옷들 입으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의 질도 아주 좋겠습니다. 이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날은 점점 더 따뜻해질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기온 변화, 일교차가 아주 크죠. 대기의 건조함도 심합니다. 또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7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함께 또 소상공인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운행하고 있는 임대 농업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가정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죠. 3월 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원주유치 범시민추진단이 춘천의 강원특수교육원 본원을 또 원주 강릉에 분원을 설치하기로 한 도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범시민추진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 특수교육원 본원을 춘천에 건립하고 원주 강릉에 분원을 설립하기로 한 이 신경호 교육감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원주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제대로 헤아린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최근에 2024년도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갖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9,96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강원 지역에서 해마다 어린이집 50여 곳이 문을 닫고 있어 농촌의 어린이집 폐원 확산이 주거 환경의 악화, 또 인구 감소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집은 906개로 4년 전에 1,086개에 비해서 17% 감소했고 연평균 45곳씩 폐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27일이죠. 옛 지하상가 자리에 도내 첫 번째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원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안승남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승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께서는 원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신데요. 좀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 연합회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입니까? 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단체로 네. 원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안승남입니다. 예. 저는 건설업과 종합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요. 원주시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좀 하게 된 겁니까? 소상공인 관련한 대출 업무라든가 네. 경영 자금 또는 환경적으로 낙후된 부분을 파악해서 시나 지자체에 정보를 전달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원주시에는 총 5만여 개의 기업 중 4만 5천여 개의 기업이 소상공인 업체로 총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종사자 수는 6만 2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소상공인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자영업을 비롯하여 종사자 수
본인을 포함한 5명 이내 네. 또는 건설업이나 광업, 기타 큰 기업에서는 10명 이내까지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소상공 업체가 4만 5천 개인데 이 종사자 수가 6만 2천 명이다. 네네. 거의 지금 1인 업체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1인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따른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인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 이 지하시장이죠, 지하상가 네네. 자리에 이제 위치를 했습니다. 개소를 했는데 27일에 이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 좀 개소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소개도 좀 해주시죠. 아, 네. 지금 현 원광수 원주시장의 인선 8기 핵심 공약으로서 원주시 소상공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인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앞으로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센터가 지금 우리 소상공인으로서는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시를 방문해야 되는데 네. 거리도 너무 멀고 또 문턱도 조금 높아 있었습니다. 이번 예. 계기로 센터를 계기로 문턱도 낮아지고 우리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중앙시장 쪽으로 개소하게 되어서 발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재래시장과 가까운 지하상가 자리에 또 위치했다라고 또 네네.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몇 명 정도가 이제 상시 이제 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까? 원주시 경제진흥과 직원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예. 총 4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요. 네네. 좀 그 또 상시 업무는 어떤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맡게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 정보라든가 또 경영에 필요한 그리고 요즘 시대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네. 소상공인 연합회와 같이 지자체 직원들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그 내용을 보니까요. 중점 사업을 이렇게 또 소개했더군요.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네. 또 경영 안정자금의 지원, 네. 노란 우산 공제 희망 보조금 운영, 또 네. 강원도형 공공 배달 앱 관리 이렇게 4개를 일단 중점 사업을 하고 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뭐 연구라든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카데미를 또 운영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원주산업 상품권 발행, 또 경영 안정자금 지원, 노란 우산 공제 이런 것들 이 소상공인들에게 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네.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샵이 많기 때문에 네. 자리를 이동해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최근 노란우산 공제 조합도 찾는 소상공인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 춘천하고 통합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 확실한 근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 수요가 별로 없는 건가요? 수요라기보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찾기가 네. 시간적이나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노란우산 공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까? 우리 어려운 서민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공제 조합으로서 접근과 비슷하게 어려운 우리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뭐라는가 은행권에 네. 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걸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는 하긴 하는데 네. 우리 소상들의 그 정보와 그걸 알지 못해서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바로 옆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이런 그 노란우산 공제를 비롯해서 좀 정보 제공도 하고 또 운영을 또 도와준다. 네네. 이런 면이 또 이제 이 취지에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지원 신청을 또 오늘부터 접수하네요. 오늘 아마 전년 대비 매출 실적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우리 종합정보센터나 이런 데서 빨리
저기 상담하셔서 네.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 신청 접수를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에서 네. 접수를 받는군요. 안내를 받으셔갖고 네.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나 각 거래처 은행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금 지원이 이제 대출금의 이자 차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네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의 보증을 때 해주는 특례 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네. 이게 뭐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군요. 네네. 올해 또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대출 규모가 60억 원이라고 하니까 네네. 지금 약간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진짜 빨리 소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필요하신 분들 바로 또 상담 받아 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밖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이 필요합니다만은 또 분명히 또 이제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또 이런 센터가 계속되면서 정말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길 또 기원하겠고요. 좀 연합회 차원에서 네. 좀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어떠한 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좀 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으신지요? 소상공인의 그 부담 중 하나인 임대료 지원 사업이라든가요. 네. 또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해 골목 상권이 많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 골목 상권 또 되살리는 방안을 또 연구하고 모색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원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안승남 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임대 농업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리고 운반할 때 발생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호응이 매년 좀 좋다고요? 네, 원주 농업기술센터는 2020년부터 농업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오늘 3월 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운영합니다. 농업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농기계를 이용할 때 농가가 직접 개인 트럭에 농기계를 싣고 또 농기계를 실은 트럭으로 도로 주행을 하고 이 논밭에 농기계를 직접 내릴 때는 많은 위험과 불편이 따랐습니다. 또 농기계를 빌리고 싶어도 운반차가 없을 경우에는 운반차를 직접 수배하고 빌려야 했는데요. 원주시가 원주 농협과 이 사업을 제공하면서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 농협이 운반비의 35%씩을 각각 지원해서 농가에서는 운반비의 3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농가 경영비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매년 이용 농가도 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는 340여 건, 작년에는 460여 건의 서비스 이용이 있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농기계를 농업 현장까지 배달할 수 있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원주 농업기술센터 하연희 농업기계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는 임대 농업기계의 상차와 또 하차 작업과 운반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도로 주행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지역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장소에 운반을 해주고 있으니 농가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으며 올해도 운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농민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날이 풀리고요. 또 본격적으로 농사일이 바빠지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가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신청 방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와 운반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서 임대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소는 흥업과 소초, 문막, 신림 이렇게 4곳에 있는데 농가와 가까운 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 농협조합원 확인서를 함께 내면 농가는 비용의 30%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 관리기를 임대할 때 드는 운반료가 8만 원인데 여기서 원주시와 농협의 부담으로 농가는 2만 4천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하면 지정한 장소로 업체가 농기계를 운반해줘서 편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농민들이 많이 쓰는 농기계가 이제 굴착기인데 이 굴착기 또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농업용 굴착기는 면허가 있어야만 임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원주시는 농업용 굴착기 면허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2일간 12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굴착기 조종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비는 30만 원인데 원주시가 절반만 부담해서 농가에서는 절반을 내면 됩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진행되는데요. 100명 모집 정원에 120여 명이 신청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내년 1월에 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농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하연희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마을 근교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고 그 교통이 불편한 그 지역을 방문하여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기는 3월부터 11월까지고요. 단순 고장 수리 서비스가 아니고 자가 정비 수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고요. 대상 지역은 원주시 14개 읍면동에 125개의 마을을 순회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순회수리 교육 일정을 통보하고 있으니 해당 일정일에 누락 없이 순회수리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오늘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를 소개해드렸는데 또 이런 그 서비스를 돕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세 단장을 한다고요? 네, 농기계 임대를 돕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가 건물을 재정비합니다. 1999년 지어진 건물로 건물이 낡고 좁은데 매년 농업기계 임대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서 증축이 결정됐는데요. 올해 농업기계 임대소를 새로 증축하고 또 농업기계 실습 교육장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고령농이나 신규 농업인처럼 농기계 운전 조작이 어려운 분들이 유용하게 시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 경영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저염 식이 교육과 염독의 무료 대여 사업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원선영 영양사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 지금 지정면에 서원 서부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예. 위치로는 지금 기업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강지원센터 이 보건사하고는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이제 건강생활 쪽이라고 해서 이제 만성질환이라든지 뭐 당뇨나 고혈압,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등 측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담이라든지 영양 조리 실습이라든지 운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건강과 관련된 모든 상담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방문이 이루어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저염 식이 교육, 또 염독의 무료 대여 사업을 시행한다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짜게 먹지 말자라는 것인데 어떻게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는 반면 신체 활동은 줄어들어 건강한 식단 관리가 더욱 필요해졌는데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짜게 먹는지 단순한 미각의 문제를 넘어서 정확한 염도계 측정을 통해 확인해보고 저염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염도계 대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운동량 부족한데 짜고 맵게 먹는 분들이 많다. 이제 문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배달 음식은 좀 자극적인 음식과 염분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면 운동 부족과 이렇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염도계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저염식 및 염도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 우선 전화 신청 후 저희 서울중앙생활지원센터로 방문하셔서 혈압 등 신체 측정을 하시고 저염식 사전 질문지 작성 후에 저염식 교육과 염도계 사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염도계 같은 경우 짧으면 2주, 길면 4주 정도 대여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이게 언제부터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3월 3일부터 다시 선착순을 모집을 진행합니다. 네. 그 센터에 방문하시면 그 자세한 사항은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시고 센터에 방문하셔서 이제 혈압하고 신체 측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한 달에 5명씩 이제 교육을 받는 겁니까? 네, 5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월에도 5명이 다 이제 교육을 받으셨나요? 네, 교육을 받으셨고 지금 이제 대여하시고 이제 반납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3월은 또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되었겠군요. 네, 맞아요. 또 역시 5명이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달을 또 기다려야 되겠군요. 3월 3일부터니까 내일부터 다시 아하. 모집을 진행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염도계라는 것이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그 음식에 이 염도계 무슨 온도계처럼 이게 꽂으면은 이제 나트륨 함량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맑은 국물이라든지 이런 너무 탁한 그 국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식혔다가 이제 가라앉으면 그렇게 숟가락처럼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떠서 이제 버튼을 누르시면 염도계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염도계 어느 정도면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 이 정도면 짜게 먹는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번 보통 이제 일반 국염도는 0.8에서 1.0 사이입니다. 네. 근데 보통 반저염식이라고 해서 0.6에서 0.8로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일반적으로 네. 식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 정도가 내가 적당하게 먹는 거예요라는 분들 보면은 그게 보통 그 기준을 좀 오버합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여기 내소하셔서 이제 대여하신 그 분들 한해서 보면은 내가 짜게 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요걸 통해서 내가 그래도 좀 싱겁게 먹는 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도리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나의 건강 정보를 알고 가정에서 염도 측정 일지를 기록하면서 염도 수치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 몸무게, 이 체중 조절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정말 매 끼니마다 식사하시고 뭐 체중계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신경 쓰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좀 더 이런 그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고 또 그게 실제로 생활화가 되는 것인데 이 염도계를 측정한다는 것도 역시 그런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금 간을 할 때 좀 저염식을 해야겠구나 이런 거에 조금 경각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저도 지금 해봤는데 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요. 본인 몸에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겁게 먹는 편이었는데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싱겁게 먹는지 알고 싶어서 한번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네.
잘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예. 뭐 만약 염도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염도계를 대여하셔서 가정에서 측정을 하신 다음에 자가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신체 측정도 이루어지고요. 또 네. 염도 측정 일지 작성도 함께 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변화를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통계로 알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 측정도 이제 가정에서 측정 일지를 작성하십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도움이 크게 된다고 주위에서 이제 내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일지를 작성하시면 내가 이만큼 짜게 먹었구나, 싱겁게 먹었겠네 이렇게 경각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일지 작성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이나 찌개, 이 국물류를 섭취할 때 좀 나트륨 섭취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국물보다는 찌개류가 염도가 네. 왜냐하면 염장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반 국물보다는 조금 염도가 많이 측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청 이제 받고 있습니다.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야, 내가 평소에 좀 짜게 먹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하거나 또 생활에서 실천하실 분들 연락하시고 접수를 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